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한 안보 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말이죠. 뉴스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이 폭등하고 있어요. 자, 우리 김기현 이 대표의 입장이 오늘 중으로 빠르면 나올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당연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재판 지연입니다. 자, 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좌파 판사들이 자기네에게 말하자면 그 자기네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실세와 관련된 재판 한없이 늦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게 정의냐? 이 권력자들 앞에서 왜 법원이 이렇게 덜덜 떠느냐?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은 주인공이 김명수니까 대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최고의 과제로 지금 선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는데, 자, 그래서 과연 어떤 실세들, 문재인 정권, 재판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지, 조의대 리스트가 지금 이제 떠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장 중요한 게 말이죠. 이재명 재판 지연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국, 그 다음에 뭐 윤미향, 이런 인간들이 되겠죠. 그래서 요 재판 지연 리스트를 갖다가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조의대 대법원장이 제대로 칼을 뺐어요. 지금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법원장 추천 제도를 없애는 거. 요 관련해서 이번 주 안으로 최종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계획을 확정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송영길이가 저도 이제 어제 봤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주 주말이면은요.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가 이 삼각지 여기에서 그 좌파들의 용산 사무실 앞 행진을 맡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가 바로 어제 말이죠. 이 송영길을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일부러 추적한 것이죠. 여기에서 신자유연대 너 돈 뇌물 먹은 거 어떻게 된 거야? 말 좀 해봐. 아주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정말 흔히 얘기하는 대로 찍소리도 못하고 커피숍에서 쫓겨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경찰, 이걸 말리는 경찰과 송영길, 그 다음에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의 지금 관련 내용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의 동의하에 이 관련 영상 한 2, 3분밖에 되지 않아요. 직접 빠지지 않고 보시는 것이 이 송영길이 그렇게 당당하던, 그렇죠? 검찰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송영길이가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앞에서 절절매는 모습을 보시면 이 송영길이의 죄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지금 본래요. 주말에 영장이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이제 주말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정도 지금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이거를 유창훈이가 심사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유창훈에 대한 압박 여론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천공과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에서 행정했던 이 청와대 이 행정관이 본인의 체계 그거를 관련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도 죄가 없다. 천공이 개입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 행정관의 이 책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보도가 된다에 따르면 천공이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와 유사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을 폭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 행정관이 왜 다시 이 자기 본인이 쓴 책에 요거를 제시를 했는지 그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관련 천공하고 그다음에 이 한남동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은 여전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 뉴스가 범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안민석이가 또 일을 저지르고 나왔었어요. 서울의 봄 요즘 뭐 영화 아주 뭐 이 좌파들 모두 동원돼서 다 그 관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민석이가 이 천만을 넘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빠진다. 그래서 또 난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말이죠. 이 송영길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송영길이는 이미 그동안에 지금까지 수사가 한 3억 정도의 뇌물을 받아먹었다. 요거 아니겠어요? 3억. 그러니까 이제 여수, 이 송영길이 자기 지역구나 마찬가지, 뭐 지역구는 아니지만 자기 고향이잖아요. 고향 사업가인 여수, 그 상공회의소 회장한테 박용화라고 하잖아요. 박용화 회장한테 3억 원의 돈을 받아가지고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뇌물이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3억 원 중에서 4천만 원은
소각장 증설 인허가 문제에 대한 뇌물성이 강해요. 그래서 요 4천만 원은 저 검찰에서 뇌물죄를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억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돼 있었는데, 인식이 돼 있었는데, 우리가 3억이 아니고 4억이 더 늘어났어요. 왜냐? 6명한테 4억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았어요. 이 정치자금은 어떤 채널로 받았느냐? 이게 이제 먹사연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게 송영길이의 이제 자기 개인 싱크탱크잖아요. 이 싱크탱크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그런 명분으로 받았는데 거기 이 프로젝트 연구에 쓰지 않고 개인의 정치자금으로 써먹었어요. 그래서 총 7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7억 원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소각장 증설과 관련해서 4천만 원을 받아먹은 거. 요거는 뇌물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송영길이 죄목은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요. 뇌물죄에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그 다음에 당 대표 선거할 때 돈봉투 사건. 그래서 정당법 위반. 총 3가지 죄목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지금 검찰 안에서 거의 다 확정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요. 뭐 송영길 변호인이냐? 당연히 부인하죠. 이거는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정치자금이고 후원금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검찰이 뭐 바보입니까?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적 증거를 통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정당법 위반을 확실하게 잡고 지금 영장 청구가 임박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거와 관련해서 김상진 지금 신자유연대 대표가 말이죠. 커피숍에서 송영길이를 몰아치는 아주 재밌습니다. 한 2, 3분 정도 영상이 되는데요. 제가 뭐 여기면 이 송영길한테 추궁하는 김상진 대표의 말이 다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발언을 안 하고 가만히 좀 한 2, 3분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굉장히 이번에는요. 이 조희현 리스트라고 제가 붙여놨는데요. 이 재판 지연 상황이 심각하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봐줘도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재판 지연 상황의 심각성, 우리 국민 모두가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쭉 보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울산시장 선거, 이거 1심 하는데 3년 10개월이 걸려갖고 아직도 2심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 송은하는, 이 송철호는 임기를 마쳤고, 황우라도 내년 4월이면 임기를 마치는데 내년 4월까지 2심이 끝나겠습니까? 안 끝나잖아요. 2심이 4월 전에 한 1, 2월 중에는 끝나야 황우라 같은 인간이 출마를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요거는 말이죠. 그러니까 1심을 최대한도 늦춰가지고 2심은 지금 2월 중에는 이제 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요것도 지금 내년 총선 나오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 바로 법정 구속해야 되는데 그리고 최강욱 의원은 이거는 또 형량이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아주 활개치고 조국의 출마 그리고 이제 뭐 처럼에 멤버들의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윤명이 요거는 기본 인식이 안 돼 있고 기본적으로 이 도덕성이라든가 모든 게 자질이 부족한 데다가 종북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남편하고 그 남편의 여동생 이거 간첩 혐의로다가 국법부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인간 아닙니까? 그리고 보좌관도 간첩 혐의로다가 국정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인간 아니에요? 예, 요런 인간이 바로 윤명인데 이게 그리고 또 조청년 지 멋대로 만나고 다니잖아요. 신고도 안 하고. 예. 요런 인간을 갖다가 아직도 대법원 판결이 안 났어요. 아직도. 이거 법정 구속해야죠. 예. 그다음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도 지금 1심 재판이 3년 1개월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이게 얼마나 재판 지연이 이게 심각하냐. 자,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그렇지 않아. 권력자들만 유리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률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법책인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전혀 지키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법조인에서는 말이죠. 법조계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이거는 어기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사회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독 권력자 재판을 질질 끄는 거. 이게 김명수 사법부의 특징이 아니냐. 요런 거를 강하게 비판했지만은 자, 그야말로 힘이 없는 권력자가 아닌 우리 국민과 시민의 목소리가 문재인, 김명수 법원에 이게 들렸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황운하 같은 경우, 황운하하고 그다음에 송철호 재판은요, 김밀희 이 좌파 인권법 연구회 소속 김밀희잖아요. 이게 김명수 자기 측근이에요. 같은 동아리예요.
이러니까 재판 준비기일만 6번씩. 그리고 재판 준비가 하는데 1년 5개월, 15개월, 1년 3개월. 그리고 또 재판부를 받고. 이런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재판을 최대한도 지연시켰고요. 그리고 조국도 1심 판결은 기소 이후 3년 2개월 만인 올 2월에야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법정 구속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다행히 2심 재판부는 2월 8일 날 선고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윤명 이거 1심 판결한 거 보면 기가 막히죠. 1,500만 원 벌금 때리고 많아요. 예. 그래서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게 지난 9월 달에 지금 그 2심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 판결 꿈쩍도 안 해요. 지금 이것도 문제다. 그리고 이제 최광욱 얘기할 거는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령이 선고됐는데 작년 6월에 대법원 사건에 대법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1년 3개월 동안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이 주심이 누구냐? 주심이 오경미 대법관인데 이거를 갖다가 전원 합의체로 또 넘겨버렸어요. 이게 다 김명수가 해놓은 짓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최광욱도 어마어마한 혜택을 본 인간이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재판 지연은 바로 누구냐?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이 작년 9월부터 시작됐는데 1년 3개월까지 지금 1심 판결도 안 나왔어요. 법에 신속하게 6개월 이내 결론을 내리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3개월. 2배 이상의 시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오면 대선 자금으로 선관위로부터 지원받은 434억 원을 반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건 1심 재판은 이제야 절반 정도 진행이 됐고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화영 재판 이것도 지금 작년 9월 기소됐는데 1심 판결도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예, 이게 더군다나 지금 이 재판부 법관 기피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 올라가 있는데 2주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은 아직도 이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서 이 단순한 걸 내리지 않고 있어요. 1, 2심에서 기각을 했으면은 무조건하고 기각돼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예,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자, 그래서 4년 가까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패스트 트랙 사건까지 있어요. 자유한국당 의원 24명, 민주당 의원 5명, 총 29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 국회 임기가 다 끝났는데도 1심 판결이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이게 나간다. 이거는요, 일종의 법원에 의한 판사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잠을 안 자고 판결을 해야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법원장 추천제가 있으니까 인기 투표해야 되니까 판사들한테 잘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판사들이 이 좌파 김명수 체제에서 담합을 해. 일주일에 3건 이상은 송구하지 않을래.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이 누적돼서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대로 딱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공죽시장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요 재판 지연이 가장 큰 사법부 김명수 체제의 지금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법원장 지금 현재 추천제 요거를 싹 다 정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이게 이제 누가 만들었느냐? 이 김명수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요. 내년도 2월 정기 인사에서부터 요거를 반영할 예정으로 있어요. 자, 그래서 내규에 규정된 법원장 인상 자문위에서 각급 법원 법관들의 추천을 받아서 후보를 추린 뒤에 투표 없이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결정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법원장이면 그 법원 안에 있는 판사들이 자기네 법원장에 대해서 추천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장 추천제를 맨 먼저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래서 이 서슬이 털은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는데 평등의 원칙을 바라면서도 실제로는 이 사법부가 실제로는 이 빈부 간의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법원 이를 지키지 못했다. 요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원장 추천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장이 인기 투표를 의시하고 판사를 독려를 못해. 그러니까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거 다 법원장 추천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철저하게 좀 뜯어 고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천공조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호윤 청와대 행정관이 본인이 이제 책을 하나 썼어요. 이번에 이제 출마하니까 책을 썼습니다. 요 책에서 천공과 관련된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찰 조사에서 천공이 개입된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제 관저 이전하는데 천공이 개입됐다. 이거를 갖다가 이 문재인 정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무근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공과 관련해서 이 청와대 행정관의 얘기를 보면 지금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 택시 타고 다니면서 천공이 말이죠. 마치 본인이 관저 이동에 개입한 것, 영향력을 준 것 같이 얘기를 했다고 요 정호윤 이 공직기강 비서관실 공직기강 팀장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 내외가 과거에 잠시 알았던 사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짜의 전쟁을 좀 하겠다. 그래서 천공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도 없음에도 어떻게든 대통령 내외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악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예, 밝히고 그러면서 천공이 자기가 아니라고만 했으면 일방적 가짜뉴스가 사라졌을 것인데 본인이 정호윤 팀장이 파악하기로는 천공이 자신의 주변에 마치 자기가 관저부지에 다녀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한다. 관저부지를 보러 갔는데 자신이 드러날까 봐서 마스크를 쓰고 차 안에서만 봤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 것이다. 한 번은 크게 혼이 나야 할 사람이다. 네, 요렇게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짜뉴스를 뿌리 뽑는데 본인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출마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지금 여기 이제 여러분들 자료화면에서도 보시듯이 가짜의 전쟁이라는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고 이제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참모로 일했던 사람들 출마하는 사람들 전부 사진 하나씩 찍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드는데 이 천공 관련 뉴스를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요 정호윤 그 행정관이 공직기강 팀장이에요. 공직기강 팀장이니까 아무래도 이 경찰의 수사 관련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뭐 공적이 됐든 사적이 됐든 간에 좀 직접적으로 그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제가 이 관련 내용. 왜냐하면 이 천공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도 지금 민주당이 내년에 틀림없이 이거를 또 우려 먹을 겁니다. 예, 내년 총선 때. 그래서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안민석 관련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안민석이는 입만 열면 사고 치는 인간이 바로 안민석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안민석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내년 이번에 지금 여러분들 뭐 인기리에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 서울의 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서울의 봄 요것이 1000만이 넘어가면 1000만이 넘어가면 지지율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것을 하면서 이제 또 공세를 펴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전두광해, 이 서울의 봄 이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두광이라는 이제 이 배우가 전두환 역할을 하는 배우예요. 전두광의 하나야 윤석열의 특수부 검찰을 동일시하는 국민들이 내년 4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심판하고 벚꽃 피는 봄을 맞겠다는 의지가 이심전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요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이 김용남 전 의원이 평소에 보면 안민석 의원은 별로 맞는 말을 하는 걸 거의 못 봤다. 영화의 관계수가 대통령 지지율과 무슨 상관계가 있냐? 그리고 한화를 척결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지금 국민의힘 전시 소속이었던 YS 대통령 아니냐? 영화가 히트한다고 여당 소속의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한다? 정말 수긍할 수 없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옳은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의 봄 요거를 제가 쭉 챙겨봤더니 서울의 봄이요. 현재 누적 관광객 수가요. 바로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736만 명이 그 관람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1000만 명에 지금 육박하는 것은 뭐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12.12 사태를 갖다가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영화는요. 왜 이렇게 지금 올라가느냐? 지금 그 좌파들이 일제히 다 보고 있어요. 물론 뭐 우파도 보죠. 당연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좌파들이 흥행시키는 영화는 전부 다 랭킹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거 누적 관람객 수를 조작했다. 그래서 조국, 그 다음에 뭐 문재인 영화까지 전부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관련 이 영화들 수사 결과를 지금 계속해서 단 한 줄도 안 나오고 있는데 중간 수사라도 좀 발표해라. 중간 수사 결과라도. 아니 중간 수사 결과도 왜 발표 안 하는지 이게 몇 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이 궁금증,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충족시켜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오늘 아침 첫 번째 뉴스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어지는 저의 뉴스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